동네 깡패들이 나타나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매, 여기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때 나타난 한 여성. 겉보기엔 평범한 손녀딸 같았지만 아가씨가 우리 상대하겠다고? 할머니를 그만 괴롭히세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부산역에서 내린 윤혜진은 무거운 더플백을 어깨에 메고 익숙한 부산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민간 보안업체 일을 하던 중 할머니의 간절한 전화를 받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혜진아, 할매가 무서운 일이 자꾸 생겨서 그러는데 너 좀 내려올 수 있겠니? 남포동 골목길을 걸으며 혜진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 정옥자가 키워주었던 이 동네였습니다. 골목 어귀마다 정겨운 냄새가 났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예전과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혜진아. 멀리서 할머니 정옥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든에 가까운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할머니를 보며 혜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매,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혜진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혜진이 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할머니가 운영하는 옥잔의 국수집은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국수를 내주며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를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할매, 그런데 무서운 일이 뭐예요? 혜진이 물었을 때 할머니는 잠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요새 지대파라는 애들이 자꾸 와서 협박을 해. 축제 때 자리세 내라고 하고 안 내면 가게 부수겠다고 하고.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직접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국수집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들 서너 명이 들어와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할매, 우리가 몇 번 말했지? 축제 때 이 자리 쓰려면 뒷돈 내야 한다고. 정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근근히 살아가는데. 혜진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군 시절 단련된 몸이 저절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상황을 더 파악해야 했습니다. 깡패들은 다음에 또 오겠다며 나갔지만 할머니는 한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할머니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어요? 한두 달 전부터야. 처음엔 축제위원회에서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깡패들이더라고. 정옥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방앗간을 운영하는 김순덕 할머니도 같은 협박을 받고 있었고 수선집 박영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같은 늙은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어르신들의 체념 섞인 목소리가 혜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뒤 연례 할매국수 축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동네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는데 올해는 어딘가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혜진은 축제 준비를 도우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대파라는 무리가 정확히 어떤 조직인지, 누가 배후에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냥 동네 양아치들처럼 보였고 명확한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축제 전날 혜진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매, 내일 뭔가 일이 생기면 제가 나설게요. 정옥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혜진아, 너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참고 넘어가자.
하지만 혜진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군복을 꺼내 만져봤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복무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시간, 임무를 완수했던 자부심, 그리고 전역 후에도 몸에 밴 습관들. 이제 민간인이지만 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곳곳에 부스가 설치되고 어르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진열되었습니다. 사물놀이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할머니 옆에서 국수를 나르며 축제 분위기를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지대파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만큼은 평화롭게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렸지만 혜진은 그런 할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옥자는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아오며 어르신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동네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해결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깡패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혜진은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축제 첫날 오전, 남포동 골목은 그 어느 해보다 활기찼습니다. 색색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어르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부스들이 골목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옥자는 국수 무료 시식 부스 앞에서 웃음을 지으며 방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할매 손맛 한번 보세요. 혜진은 할머니 옆에서 국수를 담아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 관광객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어우러져 정겨운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물놀이패의 흥겨운 장단이 골목 전체를 감쌌습니다. 혜진아, 오늘은 정말 평화롭네. 정옥자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혜진도 그러게요, 할매라고 답했지만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지대파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경 혜진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방문객들이 수군거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당당하게 축제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차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4명은 모두 운동을 했는지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할매들, 장사 잘 되시네요? 맨 앞에 남자가 정옥자의 부스 앞에 서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옥자는 얼굴이 굳어지며 당신들이 왜 여기에?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할머니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땅인 거 모르셨나요? 금목걸이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뒷돈도 없이, 인사도 없이 여기서 장사하시면 곤란하죠. 정옥자는 여기는 공공장소예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공공장소?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네. 여기서 뭘 하려면 우리한테 먼저 인사해야 한다고요. 다른 부스의 어르신들도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혜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축제 현장입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금목걸이 남자는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아, 할매 손녀구나. 이쁜 애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나서지 마세요.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남자의 말에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뒤로 물러나세요. 그때 지대파 일원 중 하나가 국수 냄비를 발로 찼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정옥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오전 내내 끓인 국수가 모두 엎어져 버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금목걸이 남자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할매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와 미리 상의하셨어야죠.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정옥자가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다른 부스의 어르신들도 벌벌 떨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앗간 김순덕 할머니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었지만 지대파는 잘못한 게 아니라 절차를 안 밟으셨다고 둘러댔습니다. 축제위원들이 뒤늦게 나타났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지대파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얘기하러 온 건데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들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이 뭔가요? 특별한 폭력 행위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경찰은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다음에 문제 생기면 신고하세요라며 돌아갔습니다. 지대파가 떠나고 나서 축제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방문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어르신들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정옥자는 엎어진 국물을 치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야. 혜진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정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아, 이 동네가 이렇게 무력할 줄은 몰랐어. 경찰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다른 어르신들도 모여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축제도 제대로 못하겠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체념과 무력감이 골목을 지배했습니다. 혜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이웃을 위해 살아온 할머니들이 깡패들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할매, 이제 제가 나설게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아, 안 돼. 너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정옥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할매, 저 믿으세요. 제가 반드시 해결할게요. 그날 밤 혜진은 지대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동네 양아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의 미온적인 반응, 축제위원들의 소극적인 대응, 그리고 지대파의 당당한 태도까지 뭔가 더 큰 배경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훈련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 파악, 적 분석, 전략 수립. 이제 그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할 때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될 거야.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새벽 혜진은 일찍 일어나 조깅을 나갔습니다. 부산 해안가를 따라 달리면서 머릿속으로 어제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지대파의 행동 패턴, 경찰의 반응, 그리고 축제위원들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돌아온 혜진은 할머니가 이미 국수집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매,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그래. 어제 일 생각하니까. 정옥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진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대파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했습니다. 국수집 앞에 세워진 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유리창에 돌을 던져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할매, 어제 우리 말 못 들었죠?
금목걸이를 찬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알아들으셨나요? 정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그만해 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거칠어졌습니다. 혜진이 밖으로 나오자 지대파 일원들이 킬킬거렸습니다. 어제 그 이쁜 아가씨네. 할매 대신 나서려고? 혜진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금목걸이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할매와 대화하러 온 건데. 혜진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들 뒤에는 분명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혜진은 혼자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군복, 군화, 그리고 특수부대 시절의 기념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배지를 손에 들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제 민간인이지만 혜진은 노트북을 켜고 지대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부산 지역 뉴스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몇 시간 후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남포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 주변의 오래된 건물들이 헐값에 매매되고 있었고 구매자는 대부분 익명의 법인들이었습니다. 이상하네. 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더 깊이 파보니 축제위원회의 일부 인사들이 부동산 개발업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대파가 나타난 시기와 부동산 거래 급증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역시 뭔가 있어. 다음 날 혜진은 일부러 지대파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골목 근처에서 혼자 걸어다니며 주의를 끌었습니다.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오후 3시경 4명의 지대파 멤버들이 혜진을 둘러쌌습니다. 국수집 아가씨네. 혼자 뭐 하세요? 그들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산책하고 있었어요. 산책? 여기서? 위험한데요, 혼자 다니면. 혜진은 일부러 겁먹은 척 연기했습니다. 죄송해요.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지대파 멤버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혜진을 골목 안쪽으로 유도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 바로 혜진이 원했던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얘기나 할까요? 한 명이 혜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팔을 잡으려던 남자의 손목을 비틀며 뒤로 돌려 제압했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머지 3명이 놀라며 달려들었지만 혜진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격투 기술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한 명은 목을 조여 기절시키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도망치려 했지만 혜진이 뒤에서 목 뒤를 정확히 눌러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단 2분 만에 4명 모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숨 한 번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그들의 휴대폰과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동네 깡패치고는 너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 휴대폰에는 수상한 연락처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뭔가 더 큰 조직이 있어. 한 명의 휴대폰에서 마두식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검색해보니 과거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스구나. 혜진은 의식을 잃은 그들을 그대로 두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일부 드러났고
상대방도 더 강하게 나올 것이었습니다. 국수집으로 돌아가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어디 갔었어? 오래 안 보이더라. 할매, 잠깐 볼 일이 있었어요. 혜진은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대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옥자의 휴대폰으로 협박 문자가 온 것입니다. 할매 손녀, 우리가 누군지 알았지? 조용히 있어. 안 그러면 가게 불날 수도 있어. 혜진은 그 문자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매, 이제 진짜 끝장을 볼 때가 됐어요. 정옥자는 불안해하며 혜진아, 위험해라고 말했지만 혜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밤늦게 혜진은 다시 노트북을 켜고 마두식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과거 경력, 현재 사업체, 그리고 인맥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마두식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남포동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번화가였습니다. 마두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걸린 사무실은 생각보다 번듯했습니다. 혜진은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사무실을 관찰했습니다. 오전 10시경 마두식이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목과 손등에 문신이 보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E-3명의 부하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혜진은 마두식의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 하루 종일 지켜봤습니다.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술집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뭔가 거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날 혜진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마두식을 미행했습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축제위원회 관계자도 있었고 정체불명의 정장 차림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두식이 남포동 시장 일대의 지도를 자주 펼쳐보며 뭔가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망원경으로 그 모습을 관찰하며 역시 시장 땅을 노리고 있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혜진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두식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정면 승부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두식 사장님. 마두식은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남포동에서 국수집 하는 할머니 손녀입니다. 혜진의 말에 마두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아가씨구나.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네. 사장님, 우리 할머니들 괴롭히지 마세요. 혜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마두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괴롭힌다니 그냥 정당한 사업 제안을 한 건데요. 정당한 사업이라니요? 남포동 시장 일대를 재개발하려고 합니다. 할머니들도 보상받고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하시면 되죠. 마두식의 말에 혜진은 할머니들이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원하든 안 원하든 시대 흐름이에요. 낡은 건물들 그대로 두면 안전사고도 나고. 마두식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시든지. 혜진은 그의 확신에 찬 태도에서 뭔가 더 큰 배경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경찰서에 아는 분이 있으신가요? 마두식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회복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나는 깨끗하게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혜진은 이미 확신했습니다. 경찰 일부가 마두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신고해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마두식의 부하 2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이 여자가 뭐 하는 여자예요? 아, 얘가 국수집 아가씨야. 우리 애들 혼내준 그 여자. 마두식의 말에 부하들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형님, 얘가 그 여자예요? 우리 애들 병원에 보낸?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안 다쳤으면 다행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하들은 주먹을 쥐며 달려들려 했지만 마두식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 벌일 거야? 나가서 기다려. 부하들이 나간 후 마두식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무술 좀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 뒤에는 더 큰 사람들이 있어요. 더 큰 사람들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경찰서 고위 간부 중에 우리와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 계세요. 퇴직하신 분이지만 아직도 영향력이 크죠. 마두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그제서야 상황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단순한 동네 깡패가 아니라 경찰 출신 고위 간부와 연결된 조직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해도 소용없었구나. 이제 알겠죠? 아가씨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두식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들한테도 전해주세요. 순순히 협조하면 좋은 조건을 제시할 거라고. 혜진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저는 단순한 국수집 손녀가 아니에요. 마두식은 그럼 뭔데요? 라고 비웃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입니다. 혜진의 말에 마두식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특수부대? 네,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죠. 거기서 7년 복무했어요. 마두식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이건 숫자의 게임이에요. 아가씨 혼자서 우리 조직 전체를 상대할 수는 없죠. 그럴까요? 혜진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특수부대에서 뭘 배우는지 아세요? 뭘 배우는데요? 적의 약점을 찾아내고 정확히 공략하는 방법을요. 혜진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마두식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축제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두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언제? 특수부대에서는 정찰과 사진 촬영도 기본 훈련에 포함되거든요. 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별일 안 일어날 거예요. 마두식이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럴까요? 경찰서 고위 간부와의 유착 정황도 있는데요. 혜진은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혜진이 국수집으로 돌아오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나 있었고 벽에는 조용히 안 하면 불날 수도 있다는 협박 문구가 스프레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옥자는 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이제 어떻게 하니? 정말 무서워. 혜진은 할머니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할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게요. 끝장을 내겠어요. 국수집 유리창이 박살난 다음 날 마두식의 보복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축제 둘째 날 밤 지대파는 대대적으로 남포동 시장을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5명이 넘는 인원이 골목 곳곳에 배치되어 어르신들을 위협했습니다. 할매들, 이제 마지막 경고예요. 마두식이 직접 나타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일까지 이 자리 비우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옥자를 비롯한 어르신들은 벌벌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진은 할머니를 집 안으로 피신시키고 혼자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지대파는 이번에 쇠파이프와 목도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작정하고 나왔네. 김순덕 할머니의 방앗간 셔터가 쇠파이프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할매, 여기서 나가세요. 깡패들이 소리쳤습니다. 박영희 할머니의 수선집 유리창도 차례로 박살났습니다. 어르신들은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앞으로 나서자 지대파 전체가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특수부대 아가씨네. 이번엔 몇 명이나 상대할 수 있을까? 마두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15대 1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요. 할머니들 그만 괴롭히세요. 혜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두식은 이미 늦었어요. 오늘 밤 이 시장은 우리가 접수합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명이 동시에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혜진은 재빨리 피하며 한 명의 무릎을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방향에서 3명이 더 달려들었습니다. 혜진은 최선을 다해 맞섰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격투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열세는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1명을 제압하면 2명이 달려들고 2명을 막으면 3명이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으악! 혜진의 등에 쇠파이프가 내려쳤습니다. 아픔을 참으며 돌아서서 반격했지만 이미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두식은 여유롭게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해서 슈퍼맨은 아니네요. 아무리 강해도 숫자 앞에서는 한계가 있죠. 지대파 멤버들은 점점 더 거세게 공격해왔습니다. 혜진이 한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도에 맞은 종아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절뚝거리며 후퇴하는 혜진을 보고 깡패들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이제 끝장이네. 특수부대도 별거 아니잖아. 정옥자가 집에서 나와 소리쳤습니다. 혜진아. 하지만 혜진은 할매, 들어가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고 혜진은 결국 골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항복할까요? 마두식이 혜진 앞에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혜진은 입가에서 피를 흘리며 올려다봤습니다. 항복. 그게 뭐죠?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끝까지 고집부리네요. 마두식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혜진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팔을 뒤로 꺾여 일어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들한테 전하세요. 내일까지 이 자리 비우라고. 그때 혜진이 마지막 힘을 내어 일어서려 했지만 뒤에서 목도가 머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혜진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혜진아. 정옥자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대파는 쓰러진 혜진을 그대로 두고 시장 전체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수집의 냄비들이 뒤엎어지고 방앗간의 기계들이 망가졌습니다. 수선집의 재봉틀도 발로 차여 부서졌습니다. 이제 알겠죠?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지. 마두식이 무너진 시장을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모든 할머니들이 이 자리를 떠나세요. 안 그러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정옥자는 쓰러진 혜진을 부축하며 울었습니다. 혜진아, 정신 차려. 할매가 여기 있어. 하지만 혜진은 의식을 잃은 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해. 119 불러야지. 하지만 정옥자는 내가 혜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정옥자는 혜진의 손을 잡고 밤새 지켰습니다. 혜진아, 할매가 미안해. 내가 다칠 줄 알았으면 말리는 건데.
의사는 뇌진탕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5시 혜진이 깨어났습니다. 할매, 혜진아, 깨어났구나. 정말 무서웠어. 정옥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온몸이 쑤시는 것을 느끼면서도 할매,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때문에 밤새 걱정했어. 정옥자의 말에 혜진은 죄송해요. 제가 무력했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자는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라고 위로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혜진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혜진아, 나 상훈이야. 뉴스 봤어. 지금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상훈, 혜진의 특수부대 동기였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며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아, 너 어떡해? 야, 뉴스에 나왔어. 부산 남포동에서 여성이 집단 폭행 당했다고. 뉴스에 나왔다고? 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응, 동네 사람이 몰래 촬영해서 기자한테 제보했나 봐. 내가 혼자 15명하고 싸우는 장면도 나왔어. 상훈의 말에 혜진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맞아? 영상 보니까 진짜 우리 혜진이 맞더라고. 상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맞아. 그런데 너 왜 내려와? 당연히 내려가야지. 내 동기가 깡패들한테 당했는데. 혜진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상훈아. 고맙긴. 오늘 저녁에 도착할 거야. 그리고 진우하고 민석이도 같이 온다.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특수부대 동기 3명이 모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진은 부산역에서 3명의 동기들을 맞았습니다. 김상훈, 박진우, 이민석 모두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으로 현재는 각각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혜진의 연락을 받고 주저없이 부산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야, 얼굴 좀 봐라. 완전 두들겨 맞았네. 상훈이 혜진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혜진이 웃으며 답했지만 동기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뉴스 영상 봤는데 15명이 너 혼자 상대로 덤벼들더라. 미친놈들이야. 진우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민석도 우리 혜진이가 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다 열받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수집으로 이동하는 길에 혜진은 동기들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대파의 정체, 마두식과 경찰 고위 간부의 유착, 그리고 시장 재개발을 위한 강제 철거 계획까지. 동기들은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이거 완전 조직적인 범죄네. 단순한 동네 깡패 수준이 아니야. 상훈이 분석했습니다. 경찰까지 연루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수집에 도착하니 정옥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혜진이 친구들이구나. 고생 많이 했겠다. 할머니의 따뜻한 인사에 동기들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이 특수부대 동기들입니다. 동기들은 박살난 시장을 둘러보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괴롭히다니. 민석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군대에 갔는지 알겠어.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그날 밤 4명은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단적의 본거지를 파악해야 해. 상훈이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조사한 자료들 좀 보여줘. 혜진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마두식의 사무실이 본부고 저녁마다 모이는 폐창고가 있어. 혜진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보통 밤 10시경에 모여서 다음날 계획을 세우더라고. 진우가 그럼 그때 기습하는 게 좋겠네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해. 단순히 때려 눕히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민석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와의 유착 증거를 잡아야 완전히 끝낼 수 있어. 상훈이 전자장비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녹음하고 촬영할 수 있어. 군 시절 정찰 임무 때 쓰던 거야. 혜진은 역시 상훈이야. 항상 준비성이 좋았지라고 웃었습니다. 다음 날 4명은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마두식의 일정을 파악하고 지대파 멤버들의 동선을 체크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정찰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마두식이 경찰서 출신 고위 간부와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배우 인물이구나. 혜진이 망원경으로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상훈이 물었습니다. 최종민, 부산경찰청 전 수사과장이야. 작년에 퇴직했는데 아직도 현직들과 친분이 두터워. 혜진이 사전에 조사한 정보를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두식과 최종민이 고급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4명은 건물 곳곳에 숨어서 감시했습니다. 저기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진우가 속삭였습니다. 민석이 초소형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잠입 기술로 아무도 모르게 술집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성공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도청기를 통해 들리는 대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과장님, 시장 재개발 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마두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할머니들이 좀 버티고 있지만 곧 포기할 거야. 그런데 특수부대 출신 여자가 끼어들어서 좀 골치 아프네요. 걱정 마. 내가 경찰서에 얘기해서 수사를 대충 넘어가게 할 테니까. 최종민의 말에 4명은 분노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나가면 그 땅은 어떻게 하죠? 건설회사가 이미 대기하고 있어.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매입해서 고층 아파트 지을 거야. 수익 배분은 약속대로 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나도 퇴직 후 생활비가 필요하거든. 최종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의 부패와 지대파의 불법 행위가 모두 녹음된 것입니다. 대화가 끝나고 둘이 나오자 4명은 각자 다른 경로로 철수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만나 녹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언론에 제보하면 대박 날 거야. 상훈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대파부터 제압해야 해. 이 녹음이 공개되면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혜진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밤 폐창고에서 일망타진하자. 그날 밤 마두식은 지대파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야. 할머니들이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내는 거야. 20명이 넘는 인원이 폐창고에 모였습니다. 그 특수부대 여자도 처리해야 해. 계속 방해하면 큰일 나. 마두식의 말에 부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형님, 이번엔 확실히 끝내줘. 동기들까지 왔다는데 같이 혼내주면 돼요. 혜진과 동기들은 폐창고 주변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생각보다 인원이 많네. 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4명이서 20명 넘게 상대하기는 좀. 민석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할머니들을 보호할 사람은 우리뿐이야. 상훈도 동의했습니다. 혜진이 말이 맞아. 우리가 특수부대 나온 이유가 뭐야? 작전은 이렇게 하자. 혜진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주의를 끌고 너희들이 다른 입구로 들어와서 협공하는 거야. 위험해. 너 혼자 들어가면 집중 공격받을 텐데. 괜찮아. 이번엔 달라. 혜진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번엔 방어만 했지만 이번엔 공격할 거야. 특수부대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어. 다음 날 밤 10시 폐창고 앞에서 최종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진과 동기들은 각자 맡은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마두식과 지대파 20명이 모여 내일의 강제 철거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끝까지 버틴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부하가 물었습니다. 마두식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가게에 불이라도 나야겠지. 사고처럼 보이게 하고. 지대파 멤버들이 어두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고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두식? 갑작스러운 혜진의 등장에 창고 안이 술렁였습니다. 특수부대 아가씨가 혼자 왔네. 이번엔 동기들도 안 데려왔나? 마두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와서 뭘 하려고? 혜진은 창고 한복판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할머니들 괴롭히는 것 그만두세요. 또 시작이네. 마두식이 손을 흔들자 부하들이 혜진을 둘러쌌습니다. 지난번에 혼났는데도 또 왔어? 하지만 혜진의 표정은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 거예요. 혜진이 말하자마자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혜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두 명에게 동시에 발차기를 날려 한 번에 제압했습니다. 뭐야? 마두식이 당황했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한 명씩 정확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적을 연달아 제압하자 지대파 멤버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뭔가 이상한데? 지난번이랑 완전 다르잖아. 하지만 마두식은 숫자로 밀어붙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창고 뒤쪽에서 상훈이 나타났습니다. 혜진아, 혼자 재미있게 하고 있네. 동시에 좌우에서 진우와 민석도 등장했습니다. 우리도 끼워줘. 지대파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특수부대 놈들이 다 왔네. 마두식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하지만 상황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4명의 특수부대 출신이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이 오른쪽 면을 담당하며 3명을 동시에 상대했습니다. 진우는 왼쪽에서 목도를 든 2명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민석은 뒤쪽에서 도망치려는 자들을 막아섰습니다. 혜진은 정면에서 마두식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으면 마두식이 중얼거리며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가차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당한 굴욕과 할머니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며 정확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마두식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며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으악! 마두식이 비명을 질렀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한테 사과하세요. 이 미친년이. 혜진이 마두식의 목을 조이자 그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하지만 혜진은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했어요 라고 압박했습니다. 마두식은 결국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분 만에 창고 안의 모든 지대파 멤버들이 제압되었습니다. 일부는 기절했고 일부는 부상당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4명의 특수부대 출신은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혜진이 마두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들한테 다시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지만 마두식은 끝이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혜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상훈아, 준비한 거 있지? 당연하지. 상훈이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마두식과 최종민의 대화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장 재개발 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할머니들이 나가면 그 땅은 어떻게 하죠? 마두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특수부대에서는 정찰과 도청도 기본이거든요. 혜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녹음은 이미 언론사에 제보되었어요. 경찰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수사관들이 마두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마두식, 공갈 협박과 재물 손괴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 이게 뭔 소리야? 마두식이 항변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수사관은 증거가 충분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종민 전 수사과장도 이미 체포되었어요. 혜진과 동기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녹음 파일은 단순히 언론사에만 제보된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 내부 감찰기관에도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도 할머니들이 이제 안심하고 사실 수 있겠어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창고 밖으로 나가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건은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부산 남포동 시장 강제 철거 시도 사건, 경찰 고위 간부 연루 충격 정옥자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혜진은 할머니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매, 이제 안심하고 장사하세요. 혜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옥자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동기들도 혜진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역시 우리 혜진이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네. 상훈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특수부대 명예를 지켰어. 하지만 혜진은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진우와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지 한 달 후 남포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마두식과 최종민의 구속으로 지대파는 완전히 와해되었고 강제 철거 계획도 백지화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오히려 남포동 시장을 전통시장 보존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옥자는 새로 수리된 국수집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할머니들을 지킨 국수집으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혜진이가 지켜준 국수 한 그릇 드세요. 혜진은 할머니 옆에서 웃으며 국수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기억이 되었습니다. 할매, 이렇게 손님이 많으니까 좋네요. 김순덕 할머니의 방앗간도 예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우리 동네가 깡패들 물리친 곳이라고 구경 오더라고. 박영희 할머니의 수선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 죽겠어. 오후 2시경 예상치 못한 손님이 국수집을 찾아왔습니다.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옥자 할머니님. 시장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시에서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왜 이런 곳까지? 정옥자가 당황해하자 시장은 당연히 와야죠.
시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장은 혜진에게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혜진 씨 덕분에 부산의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시에서 표창을 드리고 싶은데 받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혜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안전하게 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며칠 후 혜진은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훈이 서울에서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혜진아,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어? 이번 일로 완전히 유명해졌잖아. 하지만 혜진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상훈아, 고마워. 하지만 나는 여기 있고 싶어. 혜진의 답에 상훈은 그럴 줄 알았어라고 웃었습니다. 그럼 부산에서 지사를 차리는 건 어때? 내가 지사장하고. 혜진은 그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우와 민석도 부산을 자주 오가며 혜진을 도왔습니다. 형, 부산이 진짜 좋은 곳이네. 여기서 같이 일하고 싶어. 민석이 말하자 진우도 동의했습니다. 서울에서 각자 따로 일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달 후, 남포동의 혜진 보안이라는 작은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혜진과 동기들이 함께 만든 민간 보안업체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뢰는 다른 지역 전통시장에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시장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혜진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리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면 안 되니까요. 부산 곳곳의 전통시장에서 비슷한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과 동기들의 명성이 퍼지면서 어르신 보호 전문팀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 여름이 되자 남포동에서는 다시 할매국수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해보다 성대했습니다.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축제 개막식에서 정옥자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올해 축제가 열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혜진이와 친구들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혜진은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물놀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가족들이 함께 국수를 먹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저녁이 되자 혜진은 할머니와 함께 뒤뜰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혜진아, 내가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정옥자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매가 나를 키워주셨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너 덕분에 이 동네가 다시 숨을 쉬게 됐어. 정옥자의 말에 혜진은 제가 지킬게요. 여기를 라고 답했습니다. 저녁해도 전장은 어디든 있죠. 제가 지켜야 할 곳이 바로 여기예요. 상훈, 진우, 민석도 뒤뜰로 나와 함께 앉았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배운 게 이런 때 쓰이는 거구나. 상훈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임무였어. 몇 개월 후 혜진 보안은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국수보안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전문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진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혜진은 매일 아침 할머니의 국수집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먹고 나서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매,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어느 날 혜진은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군 복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것은 결국 이런 작은 공동체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남포동 골목에는
이제 혜진과 동기들의 사무실 간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혜진 보안 마이너스 어르신들의 평안한 일상을 지킵니다. 간단한 문구였지만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자는 매일 그 간판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혜진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바다의 딸이 돌아와서 고향을 지키고 더 나아가 전국의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수 냄새가 골목에 퍼지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평범한 일상. 혜진은 이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가 아닌 이런 작은 골목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